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조용한 주말, 편안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쉬고 계신지요? 저도 뭐 평일에는 또 환자 보랴 바빴지만 주말에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또 즐거움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아주 지방에서 먼 데서 올라오신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닐흑피증, 우리가 이제 그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오늘 또 흑피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란 뭐 정의가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질병의 정의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못하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러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고 또 손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세포의 손상이 바로 질병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흑피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피레토 세라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또 유체 역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 이러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질병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흑피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흑피증을 강의하기에 앞서 저의 이제 피레토 세라피 이론적인 강의가 조금 필요하죠. 기존에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건너뛰기를 하시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데요. 이 심부 온도는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심부 온도가 유지된다, 면역력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 심부 온도가 37도일 때 면역력은 최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 피레토 세라피의 가장 이론적인 근거죠. 면역과 무병 장수론인데요. 당시 심부 온도만 37도가 유지될 수 있으면 나는 무병 장수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심부 온도가 빨리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요절하게 되고 서서히 떨어진다라면 무병 장수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고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입니다. 이 피부 온도라는 것은 다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온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부 온도가 높아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갑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한다라는 게 저희 피레토 세라피의 핵심 질병관입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느냐 이거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화재가 났거나 또 일사병, 열사병, 열피비, 열중증과 같은 고체온증일 때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되고요. 우리가 뭐 물에 빠져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우리가 총상을 맞아서 죽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약물에 의해서 죽거나 그러한 것들은 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죽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그 과정도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가 문제는 장기적으로 내려갔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또 정상화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데 심부 온도가 장기가 내려갔을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건데 이 네 가지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저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이 피레토 세라피를 개발한 거는 한 23년째 되는데요. 대부분의 질병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정말 질병이 너무 중증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트랜스플을 합니다. 자, 3차 의료 기관에 트랜스플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면은 저 선에서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신본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때 우리 인체의 생리, 병리적인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의 상승입니다.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그랬죠. 우리가 피부 발적, 발진, 부종, 홍반, 자결감, 화끈거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통증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는 모세혈관이 확장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심부온도가 내려가니까 혈관은 수축이 되고 혈액의 점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혈류 속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혈관이 좁아질 때 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압은 압력은 상승하겠죠. 고혈압이다, 녹내장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질 때는 대사성 질환,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분도가 내려가면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당뇨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당뇨병은 왜 생긴다? 신분도가 내려갈 때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화된다 이겁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는 이 부위에 있어서는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은 오히려 약해지고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을 밀어내는 힘이 세집니다. 바로 그때 응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오는 거예요. 단백질의 변성이 있다, 유전자의 변이다, 돌연 변이다. 이렇게 돌연 변이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의 변이가 아니라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이 융기가 되고 변형이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질병관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론은 반드시 제가 모든 질병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서론 부위에 있어서 제 이론적 강의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닫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돼야 되는데 내 신분도가 낮다 보니까 손발끝에서 모공이 닫혀버립니다. 자, 다친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몸에서 확 열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골고루 방출이 안 될 때, 그럼 어느 한쪽으로 쏠리겠죠. 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느 한쪽,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릴 수 있다. 바로 그때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바로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열이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 있고요. 또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기화열이 생기는 거죠. 자, 기화열이 생긴 이후에는 또 열이 식을 수 있잖아요. 액화가 되잖아요. 바로 그때 국소 다한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막 찬밥을 먹을 때도 다한증이 생기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얼굴에서, 두피에서 막 땀이 나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뭐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손 발바닥 쪽에 막 다한증이 생기고요. 또 막 냄새까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나는 열이 많아. 열 체질이야. 막 찬물을 먹고 옷을 벗고 막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항시 오히려 더 열이 쏠리고 있다라는 의미는요. 내 모공이 닫혀서, 모공은 왜 닫혔죠? 신분도가 내려가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몸은, 속은 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생활에 적응을 잘 해주셔야만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땀 분비의 감소인데 바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국소 다한증, 그 다음에 땀 분비가 줄어들면 오히려 무한증이 되겠죠.
우리가 아토피 환자들에 있어서는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뭐 그 이외에도 내가 땀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야라고 체질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내 환경과 먹거리에 의해서 신분도가 낮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땀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공이 다쳐서 땀 분비에 감소가 될 경우는 우리가 무한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열이 쏠리는 부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소 단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생리병리적인 과정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는 질병으로 빠질 수 있다, 질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신부온도의 저하는 면역력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는 모든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내가 질병에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면역력이고, 면역력은 바로 신부온도에 최적화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부온도가 최적화될 때 내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론, 바로 그게 피레토 세라피의 핵심 이론입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흑피증으로 가볼까요? 이제는 이해가 너무나 쉽게 될 겁니다. 흑피증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흑피증의 정의는 특히 얼굴, 이마, 목 부위에 흑갈색의 접촉성의 어떤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0대 이후에 여성에게 다발한다.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이제 갱년기가 서서히 찾아오거든요. 자, 근데 갱년기 때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는 거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신부온도가 더 떨어질 때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흑피증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분들도 신부온도가 내려가 있고 피부온도는 올라가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쉽게 피부온도가 잘 올라가니까 흑피증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염색 후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겠죠. 염색약은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온도를 높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피레토 세라피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나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흑피증의 원인, 자, 그러니까 서양의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원인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왜 흑피증이 됐냐고요? 체질인가요? 유전자의 변인가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부온도를 인정하잖아요. 신부온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온도는 올라가니까. 세 번째, 신부온도의 저하로 피부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흑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른 이 관점에 있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원인 불명인 거고요. 자, 유발 인자,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서는 잘 발생하더라라는 건데, 그는 너무 쉽잖아요. 화장품, 염색약, 약물 등에 의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또 신부온도를 낮추는 어떤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흑피증으로 유발 잘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유발 인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 흑피증은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냥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너무나 이해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얼굴이라든지 목 주변에 흑갈색 까맣게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거물 모양의 과색소 침착증이 생길 수도 있다.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다. 자, 이해되십니까? 신부온도가 내려갔다고 저는 가정을 했잖아요.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다치는 거고, 모공이 다치면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흑피증과 가려움증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이론적인 관점에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해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신부온도의 저하를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해가 너무 쉬운 거죠. 모든 질병은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너무 쉽게 딱 온단 말이죠. 가려움증은 왜 생겼다? 모공이 다친 거죠. 모공은 왜 다쳤죠? 신부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자, 세 번째, 상열감, 불면증, 두통, 이명이 생긴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왜 흑피증하고 상관관계가 있죠? 하지만
저의 이론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해가 쉽죠? 자, 모공이 다칠 때는 손, 발 끝에서 다치게 된다.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된다. 자, 그 열, 몸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그럼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겠죠? 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는 순간 바로 상열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열이 많은 체질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열 체질이 아니라 신본두가 내려가서 모공이 다쳐서 상열감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신본두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상체로 열 쏠리면 더 심해지니까 머리는 더 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면증까지 동반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흑비증 환자분들이 불면증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종종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불면증이 생긴다고 그때 불면증 약을 먹어요. 그럼 불면증 약을 먹는 순간 또 불면증은 진정이 될 수는 있겠죠. 좀 잠은 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불면증 약은 또 내 몸속 온도를 떨어뜨려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 약을 먹으면 더더욱 흑비증을 치료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신분도가 더 내려가니까 모공은 더 다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통 이명. 너무 이제 쉽지 않습니까? 상처로 열이 쏠리면 자, 머리 쪽으로 억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뭔가 힘이 가해질 때 통증이 오는 거고요. 이명증은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머리 쪽으로 열이 쏠리고 그 열 쏠림이 귀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자, 그때 압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때 소리가 생길 수 있다. 압력의 차이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명증 치료도 생각보다 쉽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사진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흑비증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흑비증에 그러면은 한해 전체적인 도식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접하게 되죠. 우리가 뭐 그날의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기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에 의한 하나의 pH,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해질, 중금속, 저산소증, 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접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세포는 영향을 다 받게 돼요. 자, 그때 바로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세포의 손상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포 손상이. 세포가 손상이 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바로 그때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열 에너지의 합성 장애가 생긴다. 자, 합성이 안 되고 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열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죠. 저 열 발생량이 감소할 때 신본도는 떨어지고 신본도가 떨어질 때 모공은 닫혀버리죠. 바로 그 명령은 시선하고에서 내린단 말이죠. 자,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돼요.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열 에너지 방출이 곤란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고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너무나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알아요. 뭐 프로스타글란딘 수치가 높다든지 혈소판 활성 인자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염증성 매개 물질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자, 그래서 서양의학에 있어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아니 히스타민의 분비가 많네라고 했을 때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죠. 그렇게 되는 순간 염증성 매개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염증 수치는 줄어들고 염증은 좋아지겠지만 문제는 그 약물에 의해서 A라는 그 어떤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B라는 물질을 생성 안 하게끔 한단 말이죠. 바로 그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기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약물에 의해서 신부들은 다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을 치료한다고 그러한 약을 쓰는 그 자체가 오히려 다시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염증약의 부작용을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 발적, 가려움증, 두드러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너무나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약들은 약을 주면서도 병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가장 유명한 암 전문의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요. 문제는 병이 아니라 치료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치료 방법. 그 약물의 치료 방법이 문제라고요. 그게 정말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에요. 흑피증이 아니에요. 치료 방법이 문제라고요. 병은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원인만 제거해 준다라면. 그러나 모든 지금 현대의학은 정상만 완화시켜 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상만 완화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나 그 양리작용을 반드시 읽어보시라고요. 치료법이 잘못됐다고요. 치료법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 피레토 세라피라는 것은 바로 치료 방법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피레토 세라피를 자꾸 강조하겠냐고요.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 어떤 제 같은 방법은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이고요. 다른 치료 방법들,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은 거의 99%가 심부 온도를 내려주는 치료 방법이라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내 수명은 짧아지는걸요? 안 그렇습니까? 심부 온도만 유지되면 나는 무병장수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피부에서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때 염증성 매개 물질이 증가할 때 강제적으로 그 염증성 매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는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고요. 이 염증이 있을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바로 그거는 염증이 되고 흑갈색의 과색소 침착증이 되는데 바로 그때 그게 흑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역으로 가게 되면 치료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죠. 서양의학에 있어서도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은 맞잖아요. 제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까지 낮춰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모공이 다쳐서 가려움증이 생기니까 모공은 우리는 열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열려야 열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분산 방출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여줘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3대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치료 원칙. 흑피증의 3대 치료 원칙은 저는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되고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고 모공은 열어라 이런 소리고요.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염증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제제, 가려움증에 있어서는 항히스타민 제제 이런 걸 복용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완전히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치료의 이제 사례들인데 이분은 너무나 깔끔하잖아요. 자, 나이 63세 부산에 거주하고요. 자, 이분은 고지혈증 약을 5년째 드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지혈증 약에 의해서도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심부 온도를 계속 낮춰버리니까. 모공은 계속 다치니까. 그래서 뭐 반드시 이분은 고지혈증 약에 의해서 생겼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보세요. 머리 염색 후에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심부 온도가 낮아지고 모공은 다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촉발이 되는 거죠. 염색 약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왜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정상만 완화시켜주는 치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여기에 뭐 레이저를 하면 됩니까? 레이저를 하면은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열을 가해서 피부 표피를
박리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 치료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에 약물요법도 쓰고요. 자, 그 이외에도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가 음식을 먹어야만 신부온도가 안 내려가고 신부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그 핵심은 일단은 생야채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지금 요즘에 TV를 보면은 다 생야채를 드시라고 그래요. 왜? 성분학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마그네슘, 아연 이런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아버리면 영양이 파괴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삶지 않으면 거칠어요. 거칠면 그만큼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분해가 안 되고요.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산화가 안 될 때 신부온도, 에너지, 내 몸속에서 열 발생량은 오히려 줄어버립니다.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신부온도가 줄어들면 모공은 다칠 거 아니에요. 피부온도는 다시 올라가고. 그럼 흑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먹거리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느냐, 점심을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도요, 흑피증의 치료 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한의원에 오시면 뭘 먹어야 될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활요법, 운동요법도 어떻게 내가 생활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신부온도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피부온도를 낮춰주는 청열 해독지제, 자,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는 신부온도는 쫙 끌어올려주고요. 모공은 쫙 열어주는 거죠.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사지 말단으로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치게 되지만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열리게 되잖아요.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체 쪽으로 상열감, 두통, 불면증, 이명 이런 게 안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흑피증도 치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 운동, 식이, 약물요법 4가지로 그냥 쫙 치료해 나가면 왜 치료가 안 됩니까? 그러나 치료 방법이 문제라고요. 곤도 마코토 그 전문의도 말하듯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병이 아니라는 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방법의 문제, 치료법의 문제라고요. 지금 현대의학 자체가 정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 치료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피레토 세라피는 근본적인 치료라고요. 그 근본 원인을 저는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너무나 치료가 쉽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흑피증에 대한 치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항시 좀 꼭 더 이해하고 싶을 때, 치료 사례를 보고 싶을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치료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흑피증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 반드시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치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가름증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